켜놓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미가 없죠? 현재 가치가요, 그리 재미있는 부분은 아닌데,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해요. 현재 가치를 잘하는 사람은. 개념을 잘 잡은 사람들은 아주 혼자서도 잘하고, 개념을 잘 못 잡은 사람들이 계속 헤매고, 이러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라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의 형태가 조금씩 다름에 따라서 달라 보이지만 그 근간은 같죠. 근간은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로 가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똑같은 금액이 돼요. 이자가 0%라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자율 때문에 작아지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의 합계와 현재 가치와의 차이가 이자가 되는구나. 그게 현금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니까 그거만 유형별로 좀 구분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유형 1번과 유형 2번을 했는데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유형 3번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할만해요. 지금 배운 거에서.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오시기 전까지 지금 배운 것들 복습을 잘 하셔가지고 5장에서 배운 지금 현재 가치만 복습을 다 잘 하시면은 앞으로 중급회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치 다 잘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유형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거기 186페이지 유형 3번의 연속상환 자체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얘는 원금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상환해요. 50만원씩. 그리고 이자율이 얼마냐면은 8%예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요때 2001년에 빌려주고 있는 원금, 이 채권 채무, 그 금액은 액면으로 봤을 때 얼마냐면 100만 원이죠. 50도 하니까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의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8%가 되니까 8만 원이 돼요. 반면에 50만 원만큼 이때 상환한 거예요. 이렇게 현금. 그러니까 요때는 얼마밖에 없냐면은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8% 하니까 이런 현금 흐름이에요. 이런 현금 흐름. 요걸 아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현재 가치 해보려고요. 현금 흐름 그냥 합계 내보면요. 얼마 되나요? 112만 원. 자, 이것도 이제 현재 가치 하면 차이 나겠죠. 현재 가치 한 금액과 이거의 차이가 이제 이자가 될 텐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2000X 1년 초부터 분개를 해볼게요. 거기 보니까 뭐 했냐면은 팔았죠, 뭐를. 유형자산 90만 원짜리. 이렇게. 자, 현금 받고 팔았다면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 이 현금 받고 팔았다면의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이유는 현금 받고 판 게 결국 뭡니까? 이게 공정가치죠, 이게. 결국 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 그거를 좀 잘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금이 973555. 그러면 여기가 73555 이렇게. 이것만큼 유형자산 처분 차익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2000X 1년 12월 31일이 돼요. 이때가 되면 일단은 얘가 현금이라면 이걸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건데요. 현금이 아니죠, 지금. 현금이 아니고 나중에 현금 받을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미수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미수금 이제 현금 회수할 텐데 현금이 얼마냐면은 현금 이때 얼마 여기 나와 있잖아요. 58만 원이죠. 58만 원. 이 58만 원 중에 50만 원은 뭐예요? 원금이고요. 8만 원이 이제 액면이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런 유형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미수금을 없애야 돼요. 미수금을 없애려고 하니까 미수금이 현재 뭐로 돼 있습니까? 순액으로 돼 있잖아요, 순액으로. 근데 이 금액이 결국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0만 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적어보면은 여기다가 2000X 2년 12월 말까지 요때는 또 현금이 얼마 들어오겠어요? 현금이 54만 원 들어오죠. 위쪽에 미수금. 결과적으로 여기 원금 들어오는 게 50, 50이잖아요. 50, 50이니까 미수금이 없어질 게 50, 50 이렇게 치면 50, 55 쓰려니까 100이 돼야 되는데 100이 아니죠. 100이 아닌 게 얼마 차이 나냐면은 2, 6, 4, 4, 5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요거만큼 차이 나는 걸 늘려가야겠죠. 결국 차변에 미수금을 이렇게 늘려가야겠다는, 늘려가는 금액이 26445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 뭘 잡냐면 이자 수익을 잡아요. 이자 수익을 잡는데 여기 이자 수익 잡히는 금액은 무슨 이자가 잡히냐면 유효이자가 잡혀요. 근데 여기는 여기 무슨 이자 이거는? 액면이자죠. 8만 원과 4만 원 액면이자. 근데 유효이자는 얘가 몇 프로냐면 얘가 지금 이자율 몇 프로죠? 10%죠. 10%로 이걸 현재 가치 했을 때 97355가 나온 거니까 결국 유효이자율로 잡힐 금액은 얼마? 10%. 10%. 요 금액이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요 8만 원, 4만 원보다는 큰 금액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해보려고요, 지금. 요걸 하려니까 이제 삼각표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삼각표가 어디 나오냐면은 187페이지 맨 밑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만들어 볼게요. 이제까지요, 삼각표를 저희가 몇 가지 만들어 봤냐면은 두 가지 만들어 봤는데 유형 1번과 유형 2번이었죠. 근데 유형 1번과 유형 2번이 어땠어요? 달랐죠, 지금. 유형 1번이 어땠어요? 날짜 적고, 장부가액 적고, 유효이자 적고, 액면이자 적고, 상가액 적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날짜 적고, 총 회수액 적고, 이자 적고, 원금 적고, 장부가액 적고, 이렇게 되죠.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고, 지금 배우는 유형 3번은요, 몇 번이랑 같냐면 유형 1번이랑 같아요. 그래서 삼각표의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형 1번과 관련된 거랑 유형 2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가 장부가액 되죠. 얘가 유효이자 돼요. 액면이자 되고 상가액 돼요. 자, 그럼 먼저 유효이자는 얼마냐면 10%, 액면이자는 8%예요. 날짜 적을게요. 날짜는 2000X1년 초부터 2000X1년 말, 2000X2년 말. 얘가 액면이자 받는 건요, 얼마씩 받냐면 8만 원과요, 4만 원 받아요. 이게 아까랑 다르죠. 왜 다르냐면 얘는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요. 이렇게. 삼각해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26445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금액 쪼개야 돼요. 유효이자를 뽑으려니까 여기 적어야 되죠. 여기 얼마냐면 973555예요. 이게 유형 1번과 같으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요? 10%. 그러니까 97355가 돼요. 빼니까 얼마 되냐면 17355가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덜 받았는데 요거만큼 더해서 받을 거죠. 그러니까 17355를 여기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더할 때 97355에다가 더하기 17355. 여기까지만 더하면 유형 1번이랑 아주 똑같죠. 근데 얘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얼마를 상환해요? 50만 원 이거만 주의하면 돼, 이거만. 이걸 상환하니까 이 금액이 줄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은 490
911 여기 반올림이었구나. 여기 반올림 6 이렇게 반올림 했어요. 반올림 하니까 여기 6 그래서 하니까 490 911 그 다음에 여기다 10% 곱한 다음에 여기가 얼마 돼야 돼? 이렇게 역산해 보니까 9089 그러니까 49089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 이게 딱 안 맞아요. 이게 그거는 단수 차이 조정한 거예요. 조정해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제로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146445 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다른 건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원금이 상환된다는 사실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만들고 나니까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자 수익인데 결국 이자 수익 들어갈 거면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 얘기했죠. 유의자 97356 여기가 17356 여기가 9089 아니지 49089 9089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유효이자 금액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한 금액이죠. 이렇게 더한 금액. 할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얘를 이렇게 순액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장기성 채권 채무는 순액으로 하지 말라면서요. 어떻게? 총액으로 100만 원. 그러니까 반대쪽에다 뭐 적어야 돼요? 26445만큼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럼 뭐가 바뀌면 된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 미수금 들어갔던 자리에 현할차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책에 18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지금 188페이지. 18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한 건 무슨 법이죠? 이거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얘가 이제 간편법을 하려면요. 하나 물어볼게요. 정액법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정액법 할 수 없다예요. 얘가 정액법을 한다는 얘기는 요 26445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n분의 1 한다는 거죠. n분의 1 하게 되니까 잘 보세요. 여기 생각하는 금액이 얘가 2배는 크죠 보니까. 얘보다. 얘 2배는 크잖아요 보면. 그게 왜 그래요? 얘가 보니까 처음이 2배는 크잖아요 보니까. 여기보다. 그러니까 2배가 큰 게 더 맞고요. 그 원금 자체가 변하잖아요. 이런 건 아까 뭐 하라고요? 뭐 액면가입 비례법?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88페이지 거기 분계 밑에 보세요. 분계 바로 밑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집에 가서.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면요. 우리가 배운 유형 1, 2, 3번 중에서 정액법을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저 끝에? 저 유형 1번밖에 없어요. 유형 1번만 뭐가 된다? 정액법이 되고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액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정액법이 되려면 원금이 만기에만 상환돼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상환되면 정액법 할 수 없다. 그럼 이거 다 됐죠? 이렇게? 유효이자법은 다 할 수 있고. 책에 밑줄 하나 쳐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186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거기 분계 밑에 5번째 줄이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장기연불 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명목상의 가액과 현할차를 각각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13장에 살펴볼 리스는 순채권 채무로 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현재 가치 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지금 배우는 게 장기성 채권 채무 배우고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뭐예요? 투자 채권과
사채 봤잖아요, 사채. 7장 가서 계획해봤고, 리스는 아직 안 해봤지만 어떤 건지 대충 알겠죠. 유형 2번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보니까 이걸 순액으로 하는 게 있고 총액으로 하는 게 있죠. 원래는 이게 순액으로 하나 총액으로 하나 결과는 어때요?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걸 어떤 경우는 뭐 해라, 어떤 경우는 뭐 해라 이걸 다 언급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배우는 장기성 채권처분 어떻게 해라? 총액으로 하라. 이거 쓰래요, 현할차를. 그 다음 우리가 7장에서 배우는 채권은 투자자 입장은 순액, 발행자 입장은 총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는 13장의 리스는 순액이에요, 또 순액. 걔는. 이거 안 써요, 걔는 또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두 개가 결국 같지만 회계 처리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보시고요. 금전 소비 대차 거래, 금전 대차 거래. 유형 4번인데 얘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 아니에요. 얘는 유형 4번은. 그래서 주의할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거. 거기 먼저요. 금전대차 거래. 첫 번째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 좀 읽어보실래요? 잠깐 거기 첫 번째 줄부터 해서 좀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 그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금전대차 거래. 여러분이 지금요 은행 갔어요. 은행에 가서 얼마를 빌리려고 하냐면은 100만 원을 빌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100만 원 빌려요. 은행 가서 현금 100만 원 빌리면 현금이 여러분한테 얼마 들어오냐면 100만 원 들어와요. 근데 그 100만 원 빌린 돈을 언제 갚기로 했냐면 만기가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3년 후에. 3년 후에. 그럼 3년 후에 100만 원 빌린 거 얼마 갚아야 돼? 100만 원 갚아야죠. 3년 후에. 그런데 은행이 자산 사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빌려주면서 3년 후에 100만 원 받으려면 우리한테 꼬박꼬박 뭐 내라고 하겠어요? 이자 내라고 하겠죠. 그럼 얼마의 이자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얼마에? 이 금전 대차 거래는요. 객관적인 제3자 간의 거래라면 당연히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자 금액을 그 당시에 어떤 이자로 하겠어요? 시장 이자로 하겠죠. 그런 거 이거 알아두세요. 금전대차 거래는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하거나 제3자끼리 하면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만큼을 원하겠죠. 예를 들어 이게 10%였다고 하면은 매년 말 이자를 한 번씩 받기로 했다면 은행이 우리가 10만 원씩의 이자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번 은행에다가.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차입을 하면서 이런 미래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더하면 13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현금이 들어왔고 우리 입장에서 대변에 뭐냐면 장기 차입금이에요. 얘가 장기 차입금이라는 건 알겠죠, 이게? 왜냐면 이때 당시로부터 해서 기말로 봐도 몇 년 남아요? 2년 남기 때문에 장기로 하면 맞아요. 장기 차입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뭐로 평가해 줘야 돼요? 액면 금액으로 평가해 줘야 돼요? 현재 가치로 평가해 줘야 돼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차입금 보시면 현금 들어오고 장기 차입금 100 이렇게 해서 양쪽이 같고 이런 것만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되려면 이런 게 나와야 현할차가 나와야 이게 현재 가치 평가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 금액만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할차가 없지만 얘는 현재 가치 평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현재 가치 평가하려고 하니까 무슨 이자율을 알아야 돼?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데 할인율 당연히 그때 당시 시장 이자율이죠. 10%로 현재 가치 하니까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오죠. 우리가 사채 배울 때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무슨 발행?
액면 발행, 액면 취득 그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대차 거래는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현재 가치 하면 항상 그 금액이 액면 금액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현할차가 안 생겨요. 현할차가 안 생겨요. 금전대차 거래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을 때 이 금액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게 현재 가치 평가된 거구나. 현재 가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분계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2000X1년 말이 돼요. 2001년 말이 되면 우리가 현금이자 얼마 줘야 되죠? 10만 원 줘야 되죠? 그때 차변에 뭐 잡으면 돼요? 이자, 비용 잡으면 되죠. 얘가 상각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거 3년 동안 하면 돼요. 마지막에 원금 상환하고 이렇게. 쉽죠, 이거? 그래서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는 쉬워요. 할 게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금전대차 거래는 적정한 이자를 수수한다면 현할차가 안 생기는구나. 이 정도 개념만 있으면 돼요. 189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이제 현할차 나오는 게 나와요. 뭐냐면 적정한 이자를 수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적정한 이자를 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간의 관계가 뭐겠습니까? 특수관계자겠죠, 이게. 둘 간의 특수한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죠, 거기 보면. 거기 보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거기 189페이지에. 10년 동안 얼마를 빌려줘요? 10년 동안 10억을 빌려주는데 10년 동안 10억을 빌려주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10년 동안 10년 후에 10억을 받을 건데 지금 얼마 줬대요? 10억 줬대요. 그리고 10억 받을 거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의 10억은 지금의 10억이랑 다르잖아요. 당연히 현재 가치 해보니까 거기 얼마라고 돼 있냐면 4억이래요. 현재 가치가. 그럼 이 4억과 10억이 차이 나는 게 얼마냐면 6억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10년 후에 10억 받으려면 지금 얼마 빌려주는 게 맞아요. 4억 빌려주고 10억 받아야죠. 6억은 이자고. 맞죠? 개념이. 그런데 거긴 얼마 빌려줬어요? 10억. 그러니까 그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는 6억만큼은 어떻게 한 거다? 돈 빌려준 사람이 기부한 거예요. 기부한 거고 돈 빌린 사람은 증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산 수중 이익이에요. 그래서 거기 대여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만 잠깐 해드리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대여자 입장에서는 현금 빌려줬는데요. 현금 중에 4억은 돈 빌려주는데 쓴 거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이 10억이라고 잡히면서 현재 가치 평가하니까 6억만큼이 뭐가 돼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니까 이게 딱 맞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얼마를 더 준 거예요? 현금을. 6억을 더 줬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당장 뭐 한 거다? 기부한 거다. 반대급부가 없다면. 반대급부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관계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기부금이 된다, 이런 얘기고. 거꾸로 받은 사람은 자산 수중이익이다.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금전대차 거래는 적정한 이자를 수수하면 현할차가 없어요. 적정한 이자를 수수하지 않는 이러한 케이스에서 현할차가 나오게 되더라. 이 정도 넘어가시고 그 밑에 조건부 금전대차 거래 있죠. 걔는 좀 어려워요. 약간 조건부 금전대차 거래가 약간 어려운데 걔는 뭐랑 똑같냐면요. 아까 우리 잠깐 했던 임차보증금 기억나세요? 아까? 임차보증금이랑 비슷해요. 얘가. 임차보증금. 반대급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걔. 조건부 금전대차 거래. 좀 어려운 거라서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거기 보면은 어떤 거래가 나오냐면 우리가 거래처한테 3년 후에 얼마 받을 조건으로? 1억. 3년 후에 1억 받을 조건으로 지금 얼마를 빌려줬대요? 1억을 빌려줬대요. 무이자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럼 당연히 이걸 뭐 해봐야 돼요? 현재 가치 해봐야겠죠, 이렇게. 현재 가치 해보니까 7천만 원이래요. 거의 다 자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3천이 뭡니까? 3천은 이자죠, 이자. 이자고, 당연히 우리가 돈 빌려주려면 7천만 빌려줬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대급부가 없이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그 현재가치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현재가치 평가를 일단 했는데 한번 보면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요. 현금을 얼마 빌려줬냐면 1억을 빌려줬는데 일단 7천만 원만 생각해 보면 7천만 원을 빌려주는 게 장기 대여금 1억인데요. 얘 무슨 평가해 줘야 돼요? 현재 가치 평가하려니까 3천만큼 차이가 나죠. 이게 차이 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현할차죠. 3년 동안 이자 잡힐 거 현할차. 그리고 얼마를 더 준 거예요? 현금을 3천을 더 줬는데 이게 반대급부가 없다면 기부금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기부금. 아까 나왔잖아요, 방금 전에. 이건데 얘는 기부한 건 아니죠, 보니까. 뭐 했어요, 보니까. 그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싸게 받기로 했죠,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뭐 때문에 준 거야, 이게. 그 물건을 싸게 사는 대가로 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물건 가격을 싸게 사기 위해서 돈 먼저 준 거 아니에요? 선급금성이에요, 선급금.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할인 매입권, 거기 보면은, 그 190페이지. 거기, 189페이지 하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90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할인 매입권 또는 선급금,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요. 나중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90페이지 보시면 실제 행사에서 물건을 싸게 샀을 때 회계 처리가 나와요. 책 보세요. 그냥 거기. 실제 행사에서 물건을 싸게 샀을 때 대여자 입장 보세요. 현금을 4천만 원 주고 7천만 원어치 물건을 가져오면 매입은 7천, 현금은 4천. 요때 잡았던 선급금, 할인 매입권 요 3천이 없어지면 되죠, 그때. 그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죠, 거기. 그리고 현할차 잡은 요건 어떤 건데 매년 말 상각해 줘야죠. 그런 회계 처리가 거기 된다고 나와 있어요. 봤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밑줄 치자면은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한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한 편.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의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에 따른 부의 이전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가치 평가하지만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이 연계성이 확실하다면 현재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 금전대체 거래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는다면 191페이지처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얘가 아까 임차보증금도 이렇게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치 평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로 돼 있다, 기준이. 그래서 얘가 한번 출제가 언제 됐냐면은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가 똑같이 세무사 시험에 1차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 이 문제가 현재가치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때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좀 풀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다시 가셔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77페이지. 거기 보면은 거기 177페이지 현재가치평가의 적용 범위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요. 뭐가 현재가치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성 채권 채무는 다 현재가치평가하는 거죠. 제외되는 게 그 동그라미 1번에 세 가지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의 정책자금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통상적인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치했다. 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현재가치 평가해봐야 뭐가 안 생기기 때문에 현할차가 안 생기기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에 현재가치 평가한다는 것들은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죠. 거기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의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나와 있죠. 지금 해드린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거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현재가치 평가할 게 뭐고 평가하지 않을 게 뭐구나. 이 정도 구분할 줄 알고 현재가치 평가할 줄 알고 191페이지로 오시고
장기성 채권 채무의 장기 채권 채무의 유동성 대체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약간 어려운 게 존재하는데 일단은 개념은 쉬워요. 개념은 거기 장기 채권 채무가 있다가 기말이 됐는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당연히 어디로 바꿔야 돼요? 유동으로. 그거예요. 읽어보시면. 그건 쉬워요. 그건 쉬운데 그 밑에 예제 2번 있죠. 맨 밑에. 그 예제 2번이 좀 어려워요. 예제 2번 옆에다가 CPA 2차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CPA 2차 시험 정도에 출제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서 그거는 원래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섭섭해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예제 2번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얘가 뭐에 좋냐면은 현재 가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요. 이 10만 원씩 3번 받죠, 이렇게. 단순히 더하면 얼마냐? 30만 원이고요. 이거 유형 몇 번입니까? 유형 2번이죠. 유형 2번이니까 얘는 주고받는 현금 이 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 있는 현금 흐름이고요. 현재가치 평가해야죠. 현재가치. 이렇게. 자, 지금부터 계산기로 현재가치 평가를 해보는데 책에 어디 되어 있냐면요. 193페이지 하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시면서 보세요. 얘가요. 이자율 몇 프로로 현재가치 해야 돼 보니까 이자율 10%인가? 12%인가? 12%? 자, 12%.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를 12%로 현재 가치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89286이 나와요. 맞나? 맞아요. 여기 89286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잘 보세요. 얘가 12%로 한 번만 현재 가치 하면요. 얘랑 똑같겠죠? 89286이 나와요. 한 번만 하면 한 번 더 하니까 7971하고 나와요. 현재 가치는 하면 할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이자가 자꾸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얘 보세요. 마지막 거. 마지막 것도 한 번만 가면 얼마? 한 번만 가면 89286이 되고요. 한 번 더 가니까 7971하고가 되고요. 한 번 더 가니까 71178이 돼요. 흘러가는 거 좀 아시겠어요? 요거를 다 더하니까 요 현재 가치 한 거 요거 다 더하니까 240183인데 그 240183이라는 것이 이 전체의 지금의 현재 가치죠. 지금. 그 다음 요거요. 요 두 개 더하니까 얼마냐면은 169005가 되고 요건 그대로죠. 뭐 이거. 그러면 얘가 얘랑 차이 나는 게 얼마냐면 10714예요. 그 다음 얘가 얘랑 차이 나는 게 9567이에요. 얘가 차이 나는 게 얼마냐면 8541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얘랑 차이 나는 게 10714고요. 얘가 얘랑 차이 나는 게 9567이고요. 얘가 얘랑 차이 나는 게 10714예요. 그러면 2001년도에 얘가 이것 때문에 이자 잡을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겠죠? 이자 잡을 금액이. 이거 3개 더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28822 나와요. 28822 이게. 그 다음에
요때 이자 잡을 거, 요때 2002년에 이자 잡을 게 얼마냐면 20281이고요. 이때 이자 잡을 건 이거밖에 없죠. 됐나요? 요거에 대한 삼각표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거 분개 한번 해볼게요. 2000X 1년 초부터 분개 한번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뭘 팔았냐면요. 유형자산 팔았어요. 내용이. 얼마 팔았냐면 20만원짜리 팔았고요. 자, 우리 장기대여금이죠. 이거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장기미수금이죠. 장기미수금. 장기미수금이 얼마냐면 30만원. 자, 장기미수금은 이렇게 이걸로 하고 반대쪽에 뭐 잡자고요? 현재가치 할인차금 잡자. 얼마일까요? 현재가치 할인차금? 현재가치 해봤잖아요. 저기 30만원인데 여기 240, 183 나왔으니까 이 차이 나는 금액이니까 빼보니까 59817.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자가 되겠죠. 59817.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차익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40183.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2000X 1년 12월 31일이 돼요.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현금 받죠. 얼마 받냐면은 10만원 받아요. 그럼 뭐 없애야 돼요? 장기 미수금 없애야죠. 장기 미수금 얼마 없애야 돼요? 10만원 없애야 되고. 뭐 해줘야 돼요? 현할차 삼각해야죠. 현할차. 현할차 삼각할 금액 계산 다 해놨는데 얼마일까요? 이자 수익 잡을 금액 28822이죠. 계산 다 해놨잖아요. 28822 28822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할만하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제 어려운 건데 뭐냐면은 얘가 보니까 이 10만원 회수된 것까지는 좋은데 요 1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말로 봤을 때 2년 남은 요거는 그냥 장기로 둬도 되죠. 근데 요 10만원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가 되죠. 단기가 되니까 얘만 뭐 해야 돼요? 유동성 대체를 해줘야 돼요.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니까 기말연재 어떤 분기가 필요하냐면은 장기 미수금을 10만원 없애주고 10만원만큼 뭐로 대체해야 되냐면 미수금으로 대체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대체. 유동성 대체예요. 요건 또 쉬워요. 요건 또 쉬운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대체하고 나니까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게 문제예요. 대차대조표를 2000X 1년에 만들다 보니까 대차대조표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미수금이라는 게 생기고요. 얼마만큼? 10만원만큼. 그러니까 뭐가 또 있어요? 장기 미수금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원래 장기 미수금이 20만원 있다가 이렇게 미수금은 10만원 이렇게 대체하니까 미수금과 장기 미수금 있잖아요. 그럼 책 보면은 그 책에 194페이지 보실래요? 1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얘가 유동자산과 기타 비유동의 미수금과 장기 미수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미수금, 장기 미수금 보셨나요? 그러면 이 미수금과 장기 미수금에 뭐가 문제냐면은 밑에 딸려있는 뭐가 문제예요?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문제예요. 현재가치 할인차금. 그 현재가치 할인차금 금액이 얼마가 될까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잘 보면 전체 현할차가 이거잖아요. 거기서 요것만큼 삼각됐잖아요. 나머지가 남았겠죠. 나머지 남은 금액은 얼마냐면요. 요 2028이라고 10714만큼 남은 거예요. 요 두 개 더한 것만큼 남은 게 두 개 더한 것만큼 남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 대체한 요 10만 원 있죠. 요거에 따라다니는 현할차가 20281일 것이냐 아니면 10714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 여기 얼마 같아요 여러분들? 10714가 맞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할차 대체하는 분계를 하나 할 때 그 분계에 들어가는 금액이 이 금액이 돼야 된다. 이거만 이해하면 이 문제가 다 이해돼요. 분계가. 여기 나머지니까 20281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이거를 왜 많이 착각하냐면은 거기 삼각표 보세요. 거기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 삼각표가 나와 있어요. 해답에. 그 삼각표 보니까 2002년에 삼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자, 이 금액이잖아, 이 금액. 이거. 이거에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더해져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02년에 요게 이자로 갈 거기 때문에, 요거 딸려가는 게 요거구나.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삼각표에 두 번째 있는 게 이거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의 현재 가치와의 차이는 얼마예요? 요거잖아, 요거. 요거는 어디 딸려 있는 겁니까, 이거는? 여기 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가는 게 맞지요. 그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2차 공부하실 때 그때 잘 풀어보시고 지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195페이지에 7번에 현행 시장이자율 현가평가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 7번 현행 시장이자율 현가평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안 보셔도 큰 문제 없어요. 왜 안 중요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걔는 현행 시장이자율 걔가 왜 안 중요한지 약간 비교할 게 있기 때문에 역사적하고 현행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 용어 좀 아셔야 돼요. 역사적과 현행. 역사적 원가가 뭐였어요? 역사적 원가. 과거의 취득한 가격이죠. 현행 원가가 뭐였어요?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의 가격. 이게 돼 있죠, 이게. 용어가. 근데 거기는 원가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거 배웠죠, 이거는. 거긴 원가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시장, 이자율이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 역사적 시장 이자율이 뭐겠어요? 과거 거래 발생할 때의 이자율. 현행 시장 이자율이 뭐겠어요? 지금의 시장 이자율이 지금의 시장 이자율. 그래서 거기 밑줄 쳐드리면은 쭉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굵은 글씨로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역사적 시장 이자율의 현가평가란 미래 현금 흐름을 역사적 시장 이자율, 즉 거래 발생 시점의 이자율로 적용해서 현재 가치 평가하고 거래 발생일 이후에 시장 이자율이 변동하였을 경우에도 변동된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 다시 평가하지 않는 방법이다. 거기까지. 그 밑에 줄에 현행 시장 이자율 현가평가란 거래 발생일 이후에 시장 이자율이 변동되면 변동된 시장 이자율 가지고 다시 현재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다. 읽어보는 순간 굉장히 짜증나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둘 중에 뭐로 한 거예요? 역사적 시장 이자율로 한 거죠. 거래 발생할 때 시장 이자율을 현재 가치 한 다음에 그걸로 계속 갔잖아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 이자율은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시장 이자율이 바뀌어도 우리 신경 안 썼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역사적 시장 이자율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현행 시장 이자율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우리한테. 그걸 밑줄 쳐드리면 어디 그 얘기가 나와 있냐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예제 3번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예제 3번 하지 마시고 198페이지 보시면 제 5절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역사적 시장이자율의 현가평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역사적 시장이자율의 현가평가에 이용하기 쉬운 점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에 따라 하고 있다고요? 역사적 시장이자율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시 195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이 현행 시장이자율로 이제 나중에 한 번 나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례만 적어드릴 테니까 이 현행 시장이자율이라고 적어놓은 데다가 잠깐 적어놓으실래요? 이 사례? 7장에서 나오는데요. 7장 이 사례가 7장에 투자채권 감액시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투자채권 감액시 요때만 요게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때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7장 할 때. 그래서 사례만 하나 적어 놓으시고 오늘 현재 가치를 아주 많이 했고요. 198페이지 제5절에 채권 채무 조정이 있는데 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넘기세요.
216페이지. 거기 제 6절이 있는데, 채권을 이용한 자금 조달, 요것도 다음 주, 월요일, 넘기세요. 223페이지에 제 7절을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제 7절. 223페이지, 그 현재 가치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라고 해서 그거만 하면 5장이 그때 넘어간 것 빼고는 다 끝나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 거기 첫 번째 일반적인 외화거래 보시면은, 일반적인 외화거래. 천불의 상품을 수출한 다음에 뭐 외화거래하는 거 나오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이거 회계 올릴 때 배웠죠? 224페이지에 기말평가가 있고 완결거래가 있는데 이거는 혼자 보세요. 다 아시는 거니까. 용어만 정리할게요. 기말평가할 때 생기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었죠.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외화 환산 차익, 외화 환산 차손 이렇게 이름만 바뀐 것만 아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예전에 배운 거랑 여러분들. 혼자 해보시면 되고요. 완결거래 발생할 때 생기는 그 개정감이 뭐였어요? 외환차익, 외환차손. 얘는 똑같아 이름이.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저랑 같이 할 거는 225페이지에 예제 10번을 풀어드릴게요 오늘. 그거 풀면 끝나요. 그 예제 10번을 같이 풀어요 지금. 아니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시간 가는 게 아까워야죠. 왜 예제 10번을 빨리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중급회계 할 때 얘기했지만은 예습이 좀 중요하고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돼야 막 재밌어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괴롭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죠.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책을 안 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예습을 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은 현재 가치를 정복해야겠다. 현재 가치. 이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이게 재밌다. 이 현재 가치가 정복되는구나. 이래야지만 이게 공부를 하고 싶지. 현재 가치에 짓눌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복습 많이 하시고 예습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오세요. 예제 10번이 그 유형자산 구입했는데 대금을 2번에 걸쳐 줘요. 10,000불씩.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외화의 환산이라는 것은 결국 뭐로 거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화로 거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원화죠, 원화. 원화로 모든 거래를 했다면 외화 환산은 안 생겨요. 그런데 외화로 거래하니까 외화 환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때 유형자산 구입해서 이렇게 돈 준대요, 이렇게. 그럼 얘가 현금 흐름이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이죠? 얘가 보니까 유형 몇 번이에요? 방금 배운 거. 유형 10,000불. 2번이죠, 유형 2번. 그래서 요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원금과 이자. 이제 이걸 이제 해보려고요. 거기 보시고 분개를 좀 할 거예요, 지금. 2000X 1년 초에 뭘 샀다고 돼 있냐면 거기 유형자산. 그 분기하면은 차변에 유형자산. 대변에요. 현금을 바로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니까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줄 거니까. 자, 미지급금 금액이 얼마냐면요. 이 액면 금액 단순하게 합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게 20,000불 나오죠. 이렇게 20,000불. 요 20,000불이라는 금액이 결국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죠. 우리 장기 채권 채무는 현할차 쓰면서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 때 현할차 쓸 거기 때문에 20,000불 곱하기 그냥 환율만 곱하면 되겠죠, 이게. 20,000불 곱하기 거래 발생할 때 환율이 1,2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200원 곱하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 2,4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되니까 요걸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자율을 알아야 되죠. 이자율을 확인해 보니까 10%라고 나오고 10%로 현재 가치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17355가 나와요. 자, 그럼 17355라는 현재 가치하고 저 2만 불하고 차이 나죠, 이렇게. 얼마 차이 나냐면 2645만큼 차이 나요, 이렇게. 자, 이게 결국 뭐가 될까? 이게 결국 이자가 되겠죠. 이자가 되고 이게 현할차가 되고요. 그럼 현할차 금액이 2645가 되고 여기다 곱하기 1200원 해야겠죠, 환율. 그랬더니 현할차가 얼마가 되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3174 050이 돼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거의 공정가치가 똑같죠. 현재 가치랑 1735 똑같이 1200원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20826. 그래서 양쪽은 같아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 여기까지 어려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개념 잡을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요. 외화 거래를 했을 때는 이게 현재 가치 했잖아요. 그럼 뭐 만들어봐야지 이거? 유효이자율법 삼각표. 그 삼각표가 어디 있냐면 책에 225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그 삼각표를 만들 때 유형 몇 번으로 만들어요 이거? 유형 2번으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삼각표는 반드시 그 외화 금액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외화 거래를 한 것을 삼각표를 만들 때 원화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면서 깨달으실 거는 외화 거래를 하면 현재 가치 한 다음에 삼각표 만들 때 반드시 그 화폐로 만들어야겠구나. 왜 반드시 그 화폐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환율이란 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화로 만들려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화폐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죠, 거기. 그거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달러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매 회계년도 말에 거래가 발생하면 이제 기록만 잘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현금이 얼마 나갑니까? 이때 현금이 10,000불 나가죠. 10,000불 나가는데 이때 환율 곱해 나가겠죠. 환율 곱하니까 얼마예요? 기말 환율 121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210000이 나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차변에 뭐가 없어져야 되죠? 차변에 미지급금이죠. 자, 미지급금 이걸 맞춰보세요. 얼마일까요? 미지급금이 얼마일까요? 이것은 기록돼 있던 금액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 1200원에 기록돼 있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나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10만원만큼 차이가 나잖아, 이 금액하고 보니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환율 차이죠, 환율 차이. 환율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거 뭐, 이름이 뭐겠어요, 이게? 왜, 환, 차, 손이겠죠. 거래 발생한 거 아니, 거래 발생. 거래 발생했을 때. 이걸 잘 이해하세요, 거래 발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외환차손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현할차 삼각하고 이자 비용 잡아야겠죠.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현할차 삼각하고 이자 비용 잡아요. 이자 비용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 삼각하든 현할차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현할차는 달러로 만들어 놨잖아요. 달러로 첫해 삼각하는 게 얼마냐면 1736. 그럼 이제 중요한 사실이 여기인데요. 여기다 곱하기 1200원 곱하는 게 맞을까요? 1210원 곱하는 게 맞을까요? 요 1736에다가 1200원 곱하는 게 맞아요? 1210원 곱하는 게 맞아요? 얼마? 1210원? 1200원?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현할차를 없앨 거 아닙니까? 지금 현할차를 없애고 이자 비용 잡을 건데요. 현할차란 금액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현할차가 이 달러 금액을 1200원으로 환산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1210원을 적어버리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버리죠, 이게. 나중에 이게 안 맞아, 현할차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 얼마를 집어넣어야 된다? 1200원 집어넣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핵심이에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1200원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1200원. 1200원을 없애야 돼. 1200원 곱하니까 잘 표시해 놓으세요, 거기. 2083, 200. 2083, 200. 거기 나와 있어요, 책에. 자, 여기까지 분개한 다음에 하나 더 할 거 있는데. 2000X 1년 말에 하나 더 할 거 있는데 뭐 해야 될까요? 하나. 2001년 말에 분개 하나 더 할 거. 남아있는 미지급금을 뭐 해줘야 돼요? 외화? 환산해줘야죠. 기말 환율로. 기말 환율로 환산해야 되니까 미지급금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이 만불에 10원씩 올랐으니까. 10만원만큼 커지겠죠, 이게. 그러면 여기 현할차도 바뀌어야 돼요. 현할차는 얼마 남았을까요? 지금 기말에. 현할차가 남아있는 게 909가 남아있어요. 909. 달러로. 909가 남아있는데 기말 환율이 1210원이고 원래 얼마로 평가돼 있어? 1200원으로 돼 있었으니까 곱하면 9090이 이렇게 돼요. 그럼 차이 나는 게 얼마냐면 90910이죠? 이게 뭘까요? 여기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 차손. 외화, 환산. 기말이니까 남아있는 거 채무 환산한 거예요. 계정 과목 잘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00X 2년 말에 마지막이면 여기 현금 나가죠. 현금이 나가는데 환율이 얼마예요? 마지막에 1220원이죠. 1220원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 미지급금 없어지는 건 얼마 될까요? 미지급금 없어지는 건 1200이에요? 1210이에요? 1212죠. 왜냐하면 10만원만큼 여기 더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금액이랑 차이 나는 게 얼마냐? 또 10만원. 왜 차이 나죠? 이것도? 또 달러가 올랐잖아요. 또 달러가 올랐으니까 요거만큼 차이 나는 금액은 뭐예요? 외환, 차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삼각해줘야 돼요? 현할차 삼각해야죠. 현할차. 현할차 삼각하고 뭐 잡아야, 이자 비용 잡아야 되는데 요 삼각할 때 이 금액이 909죠. 909. 909불인데 여기다 환율 곱할 때 1200원이 맞아요? 1210원이 맞아요? 1220원이 맞아요? 1210원이 맞아요. 1210원. 1210원. 왜냐하면 1210원으로 평가해 놨잖아요. 1210원을 없애면 딱 맞아요. 거기 책 보시면. 이거를 꼭 연습해 보시고 그 해당 밑에 바로 밑줄 치세요. 그 바로 밑에 위 예제 11회계 처리에서 주의할 점은 현할차 단기상각부는 발생 시점 또는 직전 기말에 환산되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밑줄 쳐놓으시면 그 말이 지금 제가 강조했던 말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 1번은 우리가 풀었고요. 집에 가서 해보실 걸 말씀드리면 연습 문제 2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판단해서 하시고 쭉 넘겨보세요. 일단 넘겨보시면 객관식 문제 중에 244페이지의 객관식 사례 맨 밑에 4번, 5번, 6번 있죠. 이걸 꼭 해보시는데 집에 가서 4번, 5번, 6번. 4번이 유형 몇 번 같아요? 읽어보시면 유형. 4번 잠깐 보세요. 유형 1번, 5번이 유형 2번, 6번이 유형 3번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다 있는 거니까 연습하시려면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